본격적인 가을이 시작되면서 10대 그룹의 하반기 공채 시장의 문이 열렸습니다. 대기업 등 공채 일정을 공개했죠. 이번 하반기 공채 시장은 얼어붙은 취업 시장에 마중물이 될 것인지 역시 가장 큰 관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번 하반기 공채를 위해서 준비한 분들 많이 있으시겠죠. 하반기 공채에는 어떤 기업들 일정이 있고 또 공채로 인해서 우리 일자리 대책에는 얼마나 큰 영향을 줄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인크루트 서미영 대표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요즘에 고용 쇼크 네. 워낙 많이 들어서요. 하반기 공채가 시작된다고 하니까 반갑기도 하고 한켠으로는 걱정되기도 해요. 좀 많이 좀 뽑았으면 좋겠는데. 네. 그래도 시작은 됐잖아요. 어떻습니까? 맞아요. 어떻다고 봐야 돼요? 네, 인크루트가요. 2003년 이후로 매년 이 하반기 채용이 시작되기 전, 그러니까 8월 정도에 상장사들을 대상으로 하반기 채용 계획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코스피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채용 여력이 좀 있는 데들이죠. 그렇죠. 이들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 채용 시장의 바로미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올해도 상장사 571곳이 유의미한 답변을 주셨어요. 네. 예, 저희가 항상 첫 번째 질문을 뭘 드리냐면은 하반기 채용 계획이 있습니까?부터 이제 출발을 합니다. 예. 그래서 올해 이제 전체적인 응답의 결과를 보면 67.1% 정도의 채용 확정이 있다라는 대답을 받았는데 이게 전년도와 비교하면은 전년도 69.6%보다는 다소 조금 줄었지만 유사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거를 기업 규모별로 좀 쪼개서 보면 또 다른 의미가 보이는데요. 그래요? 대기업이 91.1% 정도가 채용 계획이 있다라는 응답을 했어요. 근데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은 전년도하고 유사 수준인 62%와 52%의 채용 계획이 있다라는 응답을 주셨거든요. 근데 제가 2003년 이후로 조사를 했지만 91%의 응답을 본 건 처음이에요. 대기업이 채용을 하겠다. 네네네. 그래서 이게 전년도 얼마였냐면은 66.3%였어요. 굉장히 큰 폭의 채용 계획이 있다라는 응답을 주셨죠. 네, 근데 문제는 규모입니다. 규모다. 규모 면에서 봤을 때는 어때요?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네, 이게 전체 응답 기업의 총 규모로 보면은 47,580명의 응답을 주셨어요. 전년도가 49,908명의 응답을 저희가 받았거든요. 규모 면으로 봐서도 전년보다 조금 줄었죠. 그러네요. 이게 또 기업 규모로 또 나눠서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아까 대기업의 경우에는 채용 응답률이 매우 높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규모도 굉장히 늘어난 것처럼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전년도 42,000명에서 올해 44,000명. 오히려 줄었네요. 아니, 조금 는 거죠. 늘었군요. 2,000명 정도 이제 는 숫자고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제 기대가 조금 한꺼풀 이제 꺾이더라는 거죠. 많은 이제 규모 확대를 기대했는데 5% 정도의 증가가 있었다. 그러니까 응답률 30% 증가에 비해서는 굉장히 작은 규모의 성장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제가 더 놀랐던 거는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의 규모인데요. 중견기업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보다 무려 65% 정도 규모를 삭감을 했고요. 중소기업은 54% 정도 삭감을 하겠다고 응답을 하셨어요. 이거는 고용 쇼크 정도의 저는 수준의 응답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많이 안 있고요. 뽑겠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 같은 대기업과 중견 중소기업 간의 양극화, 채용 규모 양극화를 또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어느 해보다도 이런 양극화가 심화된 시점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취업이 쉽지 않겠네요. 네, 그래서 이거를 또 업종별로도 좀 살펴봤거든요. 왜 이런 이제 응답이 나왔을까를 살펴볼 수 있는 이제 배경을 판단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전기, 가스, 인프라에는 전년 대비보다 13% 정도 올랐어요. 근데 고용 밀도가 높은 업종들 있죠. 여행, 숙박, 식음료. 우리 서비스. 이제, 많이 고용하는 업종. 그렇죠. 우리 국민들이 좀 체감하는 소비 쪽에 좀 가까운 이런 업종군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최악이었어요. 그래서 실제 채용 고용 지수라는 거는 경기의 후행 지표거든요. 그래서 이게 잘 반영된 결과 아닌가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고용 쇼크네요, 정말. 최근에 어려운 경제 상황이 고용 시장에도 고스란히 반영이 되는군요. 자, 그래도요. 긍정적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대기업이 그래도 그나마 체면치레라고 할까요? 채용의 문을 좀 더 활짝 연 것 같습니다. 대기업은 어떤 사람을 뽑을까? 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뽑는지 안 뽑는지를 먼저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90% 정도가 채용 계획이 있다라고 말씀을
말씀드렸는데 네. 오늘 제가 이 날에 나와서 모르는지 오늘의 본물이 일단 터졌어요. 오늘, 채용 예. 시작의 본물이 일단 터졌는데 일단 GS와 KT가 8월 28일에 제일 먼저 시작을 했고요. 네. SK가 9월 3일, 포스코가 9월 4일 어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CJ, 현대자동차, 롯데그룹이 이제 시작을 하게 되고요. 네. 그다음에 LG와 하나는 이제 어제 9월 3일부터 계열사별 채용을 하겠다라고 진행을 했고 이미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일 궁금하실 삼성도 네. 오늘부터 이제 시작을 원서 합니다. 접수가. 예, 시작을 오늘부터. 하는데 삼성은 이제 비서실이 이제 해체되면서 올해 이제 공채의 특징은 뭐냐면은 계열사를 그룹별로 나눠서 시작을 해요. 예를 네. 들면 오늘부터는 전자계열 5개사가 시작을 하고요. 네. 그리고 6일은 금융계열이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일은요. 그리고 호텔신라, 제일기획 등 기타 계열은 7일부터 지원서를 이제 받게 됩니다. 네. 네. 자, 그러면은 공채 지금 일정을 저희가 살펴봤는데 네네. 사실 이제 그 지원을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올해는 어떤 트렌드가 있을까 이 부분도 좀 관심이 가거든요. 네, 올해 이제 큰 트렌드 변화가 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예. 첫 번째는 이제 대기업들의 경우에는 인적성 검사라고 하는 필기 검사들을 주로 요즘 보고 있는데 네. 올해 이제 삼성이 이런 발표를 했는데 올해 인적성 검사에서 상식을 빼겠다. 네. 그리고 CJ에서도 인문 소양 검사를 빼겠다. 그러니까 이 이유가 뭐냐면은 역량에 조금 더 집중해서 전형을 진행하겠다라는 의미이거든요. 그리고 이 상식이라든지 이런 이제 인문 소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구직자들, 취준생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었어요. 네. 그래서 근데 이게 어려운 게 빠졌다고 반고하실 게 아니라 일단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그 과정에 집중하겠다, 전형에 집중하겠다라는 말의 의미를 한번 되새겨 보시고요. 전문적이어야 되나요? 네, 그리고 유사한 이제 트렌드가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네. 그다음에 그 기업들이 일부 이제 기업들이 그 채용 과정에 AI를 도입하겠다 이렇게 맞아요. 이제 발표를 했어요. 네. 그리고 상반기에 올해 이미 롯데그룹이 서류 전형에 표절 검사를 쓰는데 뭐 AI 기능을 좀 쓰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고 하반기에도 동일한 진행이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CJ도 하반기부터 서류 평가를 하는데 이 서류를 요약하는 과정에 AI를 쓰겠다라고 발표했어요. 그래서 예. 실제 이제 과정을 제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KB는 이제 면접을 AI 면접을 보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AI 면접을 보겠다. 네네. 근데 뭐 내용을 이 자리에서 좀 구체적으로 소개해드리기에는 좀 한계가 있고요. 예. 근데 이제 의미를 좀 구직자들이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앞서 제가 기업들이 필기 시험에서 역량 중심으로 가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네. 이 과정에도 예를 들면 서류의 표절을 뭐 가려내겠다, 요약을 보겠다 이런 이제 일련의 과정이 기술적으로는 키워드나 그 문맥을 분석하는 과정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어떤 기준으로 분석을 했느냐, 요구되는 역량 기준으로 분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트렌드의 기승전결은 뭐냐면 역량을 중심으로 한 입사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어렵네요. 있어요. 연결되는 내용인데 마지막으로요. 네. 우리 구직자들한테 네. 팁 좀 주세요. 이렇게 좀 준비하면 네. 조금 더 돋보일 것이다. 네.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여기저기에서 지금 역량 이야기들을 들으시게 될 겁니다. 네. 근데 네. 이제 역량 이렇게 하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세요. 여전히. 포괄적인 것 네, 같아요. 포괄적인 것 예. 같아서. 근데 뭐 이 설명이 좀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영업 직군에 지원을 해요. 네. 네.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영업 사원들은 대면 관계에 그 능숙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렇죠. 강점이죠. 예, 네. 그리고 물건을 팔 정도의 어떤 역량을 가지고 설명을 할 역량이 또 있어야 될 것 같고 친절해야 될 것 같고 뭐 이제 이런 이제 상상되는 역량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면접을 하거나 자기소개서에 기술할 때 이런 키워드나 문맥들이 살아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전달이 쉬웠는지 모르겠는데 네. 민간 기업들은 이거를 역량 중심의 채용이라고 얘기하고요. 금융권이나 공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NCS 국가 표준 역량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둘 다 어쨌든 이런 맥락의 채용을 진행을 한다. 그러니까 네. 뽑으려고 하는 자리에 적합도가 높은 사람인가를 본다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전공 유무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학교를 다니면서 했던 활동 자체가 또 이런 지원 분야와 연관관계가 또 얼마나 있느냐, 자격증은 있느냐, 뭐 이런 거에 좀 충실한 채용을 진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네. 자, 경제상이 어렵다고는 하지만 구직자 여러분들 힘내시길 바랍니다. 인크루트 서미영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